자,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 접촉했을 때만 나타나는 힘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접촉해서 나타나는 힘은 마찰력 같은 것들이에요. 떨어져도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떨어지면 멀을수록 약한 건 사실이지만 떨어져도 작용합니다. 만율력이니까요. 달에서 중력은 지구에서 중력보다 어떻다? 작죠. 왜? 우리가 보통 중력이라 하면 얘에 영향을 받는데, 얘가 그 행성의 반지름, 그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거든. 알았지? 다음, 대기권 밖에서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달을 보라고. 달도 원운동을 하는 건 지구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크다. 왜요? 무조건 힘은 이겁니다. 그런데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똑같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이 G는 질량과 무관하게 일정해요. 물체 질량과 무관하게 모두 같다. 그래서 봐라. 2kg짜리가 있고 1kg짜리가 있다면 중력가스를 만약에 10m/s 제곱으로 놓잖아? 그럼 얘는 20N이고 얘는 10N이다. 하지만 이 속에 들어가면 가속도만큼은 얘도 10m/s 제곱이고 얘도 10m/s 제곱이라 둘을 곱하기 해서 이 값이 떨어지는 거야. MA로. 알겠죠? 명심. 2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딱 떨어지면 여러분 시간과 속도가 이렇다라고 딱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기울기는 10이겠죠? V는 10T라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가속도 크기 일정하고요. 1번이 정답이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2번은 수직 방향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3번 일정합니다. 중력은 일정한데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낙하하는 동안 증가하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정하니까 이동거리 점점 증가하죠. 얘 ST로 바꾸면 이차함수 나오잖아요. 접선 기울기가 점점 커져야 되니까. 자,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인공위성. 여러분, 원운동이라는 게 뭐냐? 잘 보겠습니다. 속도를 많이 물어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속도는 속력이라는 크기에 방향이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벡터의 정의잖아요. 속력은 크기잖아, 크기. 그렇기 때문에 얘만 변하는 거 우리가 직선운동에서 많이 봤어요. 자유낙하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직선운동에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거 다 얘만 변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포물선 운동은 있잖아요. 얘는 힘은 일정한데 이런 말이죠. 중력, 수직 방향의 힘은 일정한데 방향이 수시로 바뀌죠.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포물선 운동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요. 잘 명심하세요. 일치하지 않아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이 D가 중력 방향입니다. 얘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 A가 운동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원운동은요,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가속도인 거죠.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위성에 탔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돌잖아요? 몸이 밖으로 밀려나요. 이렇게 쏠려요. 차를 갖고 돌아보세요. 트랙을. 그러면 조수석에 앉아있으면 몸이 이렇게 쏠리죠. 힘이 있다는 얘기라고. 가속도 운동입니다. 무조건. 알겠지? 운동 방향은 A 방향이 맞고요. 중력 방향은 D 방향이 되겠죠? 가속도 방향 또한 D 방향입니다. 왜요? 힘은 가속도의 일을 만들어내니까. 알았죠? 다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점으로 찍었습니다.
자, 보니까 어쨌든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A를 점을 몇 개 지났어요? 하나, 둘. 이 구간의 시간이 동일하다는 게 이 이론이에요. 여기도 몇 개 지났어요? 하나, 둘. 그러니까 같답니다. 이거는. 이해 갔어요? 이거 운동 점그래프, 운동 점그래프, 타점 그래프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가 몇 초 구간 동안에 이걸 찾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이 각 구간은 거리는 어떻지만 다르지만 이 구간의 시간은 동일한 겁니다. 왜? 요렇게 조건을 잡았잖아. 됐어요? 다음, 물체가 A를 벗어났을 때 속력은 B에 진입할 때의 속력보다 작죠. 내려가면서 속력은 빨라져야 됩니다. 이해 갔죠? 다음, 물체의 가속도 크기요? 똑같죠. 자유낙하잖아요, 위에서. 알겠습니까? 전 구간 동안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가속도를 물어보면 힘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 어때요?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속도도 일정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요거. 제일 중요한 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동일한 시간에 떨어집니다. 땅에 도달하는 시간은 동일하고, 다만 B는 그 자유낙하 지점보다 얼만큼 멀리 갔느냐는 얘가 결정하죠. 수평성분의 속도가.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얘의 속도를 점점 키우잖아요. 이렇게 나가요. 이때 여러분들은 세로축의 성분을 찾아보면 이 물체는 여기 있다 그럼 얘도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그럼 얘도 여기 있고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멀리만 갈 뿐. 자, A의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거 맞죠? 자유낙하니까. 자, B의 수평방향 속력은 일정해야죠. 수평방향은 힘을 받지 않거든요. B에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부끄럽죠? 이게 틀렸어. 위로 받는다는 소리인 줄 알았네. 맞아요, 이건. 연직으로 중력이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다만 수평 성분이 존재해서 폼슨 운동을 하는 겁니다. A와 B의 가속도 방향 어떻습니까? 힘의 방향이요. 그 다음 A가 B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착한다. 부끄럽죠? 5번이 옳지 않습니다. 됐죠? 가속도 나오면 힘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EBS 쪽에서 나온 문제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요, 만유 인력 갖고 푸는 겁니다. 지금 보시니까 이 F인 중력이 작용하는 모습인데 F가 얼마냐고 하는 것은 만유 인력을 여러분들이 아느냐예요. 이 상수가 G고요. 거리 얼 제곱에 질량 M1 곱하기 M2 이게 만유 인력이에요. 근데 이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상수니까 얘 한번 구해봅시다. 얼 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죠? 2의 m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2m 곱하기 m이니까. 이해 갔어요? 이걸 뭐라고 정의했어요? F 재료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인가 봅시다. 4얼 제곱분의 둘의 질량 12 요게 되겠죠? 그럼 여기 약분이 되어서 얘 같은 경우가 F라 했는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되겠죠. 3F0가 되겠죠. 3F0 쏘리 3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F0가 되겠죠. 쟤랑 같아야 되니까요. 저걸 F0로 놨으니까. 이해 갔죠? 다음. 자, 요 문제가 자유낙하에 대한 실험이에요. 위치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잘 보십시오. 자유낙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에 보니까 얘들 9.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속도가. 왜 그런가 보니 이렇게 봅시다. 이걸 잘라봅시다. 이렇게. 얘들이 취하는 면적이 위치예요. 다시 말해서 저기에 0.1초가 이렇게 써 있죠? 0.1초 때. 그렇다면 0.1초 때 위치가 얼마냐 그랬더니 얘가 요 면적이 4.9cm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요 면적이. 알았습니까? 이건 여러분 1초 때 9.8m/s면 0.1초는 얼마일까요? 이걸 거예요. 속력이. 1초당 봐봐요. 1초당 이만큼씩 속도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0.1초면 얼마 늘어나야 되겠어요? 10분의 1 줄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거거든요. 98cm/s잖아요. 그럼 이 면적은 뭐냐는 거죠. 결국 얘가 4.9cm가 나올 수 있는 건 98cm/s, 0과 98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49죠. 맞죠? 0과 98cm/s의 평균은 2로 나눠서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10분의 1초로 곱한 거예요. 0.1초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거거든. 그렇다면이에요. 여기 얼마 나오겠냐는 거죠. 여기 0.2초 때는 얼마 나오겠냐는 겁니다. 기억이 적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썰미가 있다면 이거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지만 잘 보세요. 여기가 얼마냐는 거죠. 1.96이겠죠. 이거의 2배수니까. 맞죠? 그래서 얘의 평균은 얼마예요? 0과 1.96의 평균 얘예요. 0.98. 맞죠? 98cm 곱하기 10분의 1 하니까요. 얘가 평균이니까 요 면적은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이 0.98이야. 다시 말해서 98이라고. 98cm/s가 평균이에요. 왜요? 어떻게 나온 거라고? 2분의 이렇게 한 거죠. 알겠습니까? 0 더하기 196cm/s를 한 거예요. 196이죠. 센치로 바꾸면. 여기에다가 10분의 2초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겠냐? 그러면 19.6cm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요거 한번 봐봐. 제 말이지만 여러분, 요 삼각형이 이 전체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일 것 같아? 3분의 1이에요. 4분의 1. 참 미안해요.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4.9cm라며. 4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면적 아니에요? 그죠? 이 면적이 4.9cm면 그거의 4배가 이거겠죠. 똑같이 나온다니까. 19.6. 알겠습니까? 기억은 19.6이 되고요. 그 다음 봅시다. 평균 속력이라 하면 이게 19.6이니까 알겠어요? 위치가. 그러면 결국 평균 속력이 여기서 147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총 시간 몇 초당? 0.1초당 이거죠. 기억 빼기 4.9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억이 얼마 나오겠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19.6이라는 게 저렇게 나와요. 값이. 알겠죠? 그러니까 0.1초당 기억 마이너스 4.9라면 이거죠.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기억은 이걸 곱하면 14.7이잖아요. 14.7 더하기 4.9, 19.6이 나와요. 이해 갔습니까? 다음, 니은은 그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니은은 0.1초 동안에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을 나누면 이게 돼요. 평균 속력이.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니은이라고 하는 걸 구해본다면 이거잖아요. 0.1초 구간 동안에 78.4에서 44.1을 뺀 값. 이게 답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0.3초와 0.4초의 평균 속도를 구하겠다. 여러분들 이걸 대입해서 푼다면 1.96 다음에 이거죠. 여기 뭐 떨어지겠어요? 0.3초 때 29.4가 떨어지겠죠.
29.4가 떨어져야 되는데 0.3초니까 2.94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해가요? 그럼 0.4초 때 여기 많이 있다고 쳐봐요. 0.4초. 이거 4배 해봐요. 39. 근데 이거 얼마겠어? 3.92가 되겠죠? 3.92. 맞아요? 0.3초, 0.4 평균 속도 어때요?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94 더하기 3.926. 이게 답이에요. 이 평균 속도라니까, 평균 속도 이거. 둘, 두에서 2로 나눈 거. 문제는, 저기 2.94가 cm/s고 3.92가 이제 cm/s겠죠? 저거의 평균 속도를 구한 거라고. 알겠니? 지금은 그냥 여기와 여기 사이 0.3에서 0.4 사이를 구한 거니까, 그죠? 요거 얼마 나오겠습니까? 빼면. 빼봐요. 이거 나오지 않나요? 그죠? 결국 이때의 속도, 그러니까 여기의 속도하고 여기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 이게 지금 2.94 m/s고 3.92 m/s잖아요. 저걸 바꾸면 294 더하기 392예요. 그걸 2로 나눈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 지금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연직 하방운동 자연학하잖아요. 그럼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때야 돼요? 일치하죠. 일치. 알았어요. 포물선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됐어요? 모두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대박이죠. 계산 못해요. 복잡해서. 자, 8번. 자, 같은 사람이 달에서 더 높이 뛸 수 있는 건 중력 가속도가 약해서 그렇죠. 중력이 약해서. 지구에서부터 달에서 사람의 질량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체의 질량은 달에서든 지구든 똑같아요. 그 행성의 질량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물체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우주 어디에서도. 지구에서보다 달에서 사람의 무게가 더 작아서, 맞아요. 무게가 더 작아서는 건 중력이 약하다는 뜻이니까 이 학생은 맞는 표현. 중력 가속도 크기가 달이 지구보다 작아서, 당연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질량은 그대로인데 중력이 약하니까 G가 준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얘는 mg가 작다. 얘는 G가 작다. 하지만 M은 똑같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물체의 M은. 그래서 BC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공기가 있을 때, 얘는 공기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가는 공기 중. 맞습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서 왜 제가 천천히 떨어질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물체는 이 깃털을 봅시다. 얘를 이렇게 중력으로 잡잖아요. 얘는 중력이 요럴 거예요. 이렇게. 맞죠? 가벼우니까. 그러면 공기 저항이 생기는데 공기 저항은 이렇게 생겨요. 처음에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중력과 같아질 때까지만 딱 생겨요. 저항은. 중력보다 커져버리면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력과 같아질 때까지. 그럼 같아지면 힘이 평형에 도달해서 애들이 등속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얘는 떨어지는 순간 몇 초 있다 바로 얘는 등속운동을 해요. 근데 얘는 계속 떨어지죠. 다만 속도 변화가 줄어서.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여러분.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먼저 깃털은요, 가다가 이렇게 돼요. 이 깃털이에요. 근데 저 공은 갑니다. 가서 이렇게 더 줄어서 이렇게. 결국 무슨 얘기냐? 자, 쇠구슬은 이렇게 등속 운동하는 이 속도를 무슨 속도로 하냐면 종단 속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종단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무거운 놈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때까지는 어쨌든 아래로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떨어진 원리고요.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은요 모두 동일해요. 지구상이면. 다음,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이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은 서로 같다. 맞습니다. 이게 가속도니까요. 중력은 서로 다르지만. 자, 두 물체 A, B를 수평으로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높아요? B가 높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위에서 바라보잖아. 이렇게 달리기 합시다. 자, 얘들은 동일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자동차야. 근데 하나가 여기서 출발을 하네. 동일한 자동차라고 둘이. 속도도 동일하게 빨라질 거야. 근데 여기서 만나야 돼. 누가 먼저 출발해야 되겠냐? A가 먼저 출발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얘를 동시에 떨어지면 누가 먼저 떨어져? A가 먼저 떨어져. 가까우니까. 근데 동시에 만났다잖아. 그럼 B가 먼저 던져야지. 또 하나, 정 가운데서 만났잖아. 그지? 이걸 잘 들어야 돼. 정 가운데서 만났다면 잘 들어. 얘는 시간이 얘하고 누가 더 시간이 커? 얘가 시간이 더 크잖아. 떨어지는 시간이 더 크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얘는 짧게 걸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출발해. 얘랑 같이 도착하는 거야. 속도 변화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속도는 곱하기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마지막 최종 속도, 중력과 속도 이래지만, 그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V2를 그린다면 둘 다 이런 운동이거든. 등가속. 알았어? 근데 얘가 먼저 출발했어. 나중에 늦게 출발한 거지. 누가? A가. 기울기는 같다고. 기울기는. 알았냐? 그래서 서로 딱 도착을 해야 되는데 결국 시간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은 당연히 누가 더? TV가 크죠. 그죠? 그렇다면 속력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 속력이 같을 수가 있냐고. 결국 여러분 요 면적 있죠. 면적. 요 면적이 얘들 이 높이 차이예요. 요거 차이. 요거 차이가 면적 차이라고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내가 조금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데 뭐 요렇게 그릴까요? 기울기는 똑같고 요쯤에서 잡아줄까? 요쯤에서 잡아주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좀 현실감이 있을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알았어? 자, B를 먼저 발사한 후 A가 발사됐다 되었고요. 가속도, 힘 말이에요. 힘. 그럼 무조건 뭐 찾아야 돼요? 질량이 어떠느냐에 질량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속도는 어떨까요? 동일해야죠. 질량이 어떻든 간에 만약에 야 중력은 누가 더 그럼 질량 줘야 돼요. 그죠? G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둘 다. 하지만 가속도 크기를 보면 연직상방 가속도인데 둘 다 똑같죠. 자, A,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서로 같다. 수평으로 던졌을 때 여기 거리가 높이고 높일 때 자, 요게 중요합니다. 속력이 어때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속력이 동일하다면 얘가 어떨까? 더 멀리 가겠죠. 시간이. 그런데 속력이 서로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누가 빨라야 돼? A가 더 속력이 수평방향이 더 속도가 커야 되겠죠. 같은 짧은 시간 동안에 동일한 거리로 수평으로 가야 되니까. 이해 갔지? 답은 니은 하나예요. 이건 틀립니다. 적어도 1에 주어야 저게 둘이 곱이 수평 방향이니까 같아야 돼요. 자, 요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물어본 문제들. 요걸 잘 생각해서 푸세요. 자,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직으로 떨어뜨렸고 폼을 쏘는 운동을 해도 같은 높이의 속도는 동일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몇 초 걸렸어요? 0.3초 때 바닥에 떨어졌어. 근데 얘가 몇 cm 이동했냐? 30cm 이동했거든. 수직 방향으로부터. 그럼 0.3초 곱하기 얼마야? 30cm가 300cm/s겠지? 그건 3m/s일 거고. 이해가냐? 수평 방향 속도가 3m/s 돼줘야 적어도 0.3m 이동할 거 아니야? 자, T는 0일 때 B의 속력은 3m/s이어야 되는 거야. 그죠? 시간 총 0.3초 동안에요.
얼마의 속도를 곱해줘야 30cm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0.3m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죠? 0.3m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1m/s 맞네요. 에이, 부끄럽게. 됐습니다. T는 0.2초일 때 속력, 이거 잘 보세요. 0.2때 속력은 여러분, A는 어때요? 이거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오니까, 이거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할까, 이렇게? 무섭게. 그럼 얘도 이겁니다만, 얘한테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이게 뭡니까? 수평방향. 얘 속력은 이겁니다. 이게 얘 속력이에요. 합력. 흰색보다 어때요? 길죠? 그래서 제가 속력이 빠릅니다. 맞아요. 알겠어요? 어디든 어느 순간이든 속력은 더 빨라요. 제가. 연직방향 속력을 묶어들려면 그건 동일한 거죠. 수평방향 속력을 B만 물어본다면 일정한 거고요. 이해 갑니까? 자, T는 0부터 0.3초까지 A의 가속도 크기를 해볼까요? 가속도 크기.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 5cm, 15cm, 25cm. 얘들아, 구간차가 몇 cm씩 차이 나냐? 구간차가 몇 cm씩 차이 나냐고. 10씩 차이 나지? 니네 가속도 단위가 뭐냐? 이거지. 그잖아. 그럼 구간차에다가 이렇게 하면 답 나와 그냥. 알겠냐? 다시 말하면 구간시간이 얼만데? 이거 보내. 구간차가 얼만데? 이렇게. 알겠니? 그리고 100분의 1이잖아. 위에는 얼마고? 0.1m고 얘는 100분의 1세크니까 그죠? 세크의 제곱이겠죠? 10m/s 제곱 나와요. 알았어요?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차점 그래프랑 똑같이 풀면 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구간이 평균 속력 얼마예요? 이 구간이 0.1초당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맞지? 얘 평균 속력은요 0.1초당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맞지? 이 속력에서 이 속력을 빼는 거지. 알았어? 이거 50이잖아. 이거 150이잖아. 150에서 50 빼봐. 100 나오지? 100cm/s 나오잖아. 이것을 다시 0.1초로 나누는 거야. 구간이 0.1초니까. 알았니? 요 구간 구하고 요 구간 구한 다음에 특정 지점에서 어떤 특정 지점까지 속도 변화를 잰다면 어차피 0.1초 구간 아니야, 이 안에는. 그래서 0.1초당 100cm/s 하면 값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냥. 됐습니까? 네. 자, 12번. 여기 너무 쉽죠?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거부터 그려야 돼요. 높이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10t 그래프 아니야. V는 10t. 1초부터 넣어봐요. 1초일 때 속도 얼마예요? 10이죠? 이거 얼마 나올까요? 평균이 5잖아요. 0과 10. 이거 1초 걸렸네. 1초 동안 몇 미터가? 얘는 10m 가겠죠. 떨어지는 자유낙하의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걸 평균 속도, 수평 속도에다 평균이래. 수평 속도에다 대입하면 돼요.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 1초 맞고요. 도면에 도달하는,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요, 여러분. 속도라면 이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연직 상방 속도도 아니고 수평 속도도 아니고 합이에요, 합. 알았어요? 정확히 말해볼까요? 얘가 이쯤 왔잖아요, 공이. 그럼 이렇게는 얼마고요? 10m/s예요. 이렇게는 얼마고요? 10m/s. 그럼 얘들이 말하는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는 이거를 말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알겠냐? 그러면 10의 제곱, 10의 제곱이니까 합치면 200이겠지? 루트 씌워봐. 10 루트 2.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알겠니? 됐어? 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거리 10m 맞았죠? 정답은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자, 높이가 같은 두 탑 위에서요. A를 수평 방향으로 20의 속도로 던졌습니다. 1초 후에 지면에 닿기 전인 P에서 충돌했대. 1초 후에. 얘들아, 그럼 요 높이 얼마일까? 요 길이. 1초니까 20m 같겠지. 그러니까 얘 지금 두 탑의 거리는 20m 차라니까. 1초에 여기서 만났으니까. 그러면 얘가 1초 후에 떨어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1초당 9.8이라냐. 그럼 1초 후면 9.8m/s일 거라고. A든 B든 둘 다 수직으로 9.8m/s일 거라고. 이해가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생각해 볼 게 뭔지 알아? 얘 속도를 늘리면 어떻게 되냐고. 점점 위에서 만난다고. 알았냐? 무슨 말이냐면 이 거리는 20m인데 어쨌든 얘 속도를 예를 들어 40m/s로 던졌다고 쳐보자. 얘는 1초 동안 갔지만 0.5초만 갈 거 아니야, 여기를. 그럼 0.5초 때 떨어지는 속도에서 만나는 거야, 거기서. 이해가냐? 그럼 60m/s로 던지면 더 이른 시간에 만나겠지? 100m/s 더 이른 시간에 만나겠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점점점 빠르면 저 위에서 만난다고. 알았어요? 자, 충돌 직전 B의 속력 9.8이죠. 수직 상방 운동, 하방 운동. 연직 자유낙하잖아요. 자유낙하는 9.8이겠죠. 거리 20m고요. A 수평 방향 hướng 을 2배로 만든다면 좀 더 위에서 만나겠죠. 맞아요? 좀 더 위에서 만난다. 충돌하지 않기는. 예를 들어서 저 속도를 점점 늦추죠. 속도를 점점 늦추게 되면요.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알죠? 예를 들어 5m/s 그러면 1초 동안에 얘가 떨어졌는데 2초만 가도 10m가 되는데 3초 가도 한참 가야 돼요. 얘가. 알겠으면 20m를 가려면 4초 후에도 더 떨어져야 되거든.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자, 14번. 자,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0토일 때 점 P에서 자동차 속력은 4고요. 6토일 때 점 A에서, 그럼 요거를 적어봅시다. 요걸 그대로 가봐요. 여기가 2초, 4초, 6초 시간을 잡아줘. 그리고 여기를 가속도라고 잡자. 그랬을 때 2A래.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거든. 일정한 등가속. 여기도 등속이 0이야, 0.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에 등가속.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시간과 속도로. 그럼 그대로 내려. 2초. 내려. 4초. 내려. 6초야. 출발이 얼마인가 봤더니 4야. 처음 속도가 4래잖아. 도달 속도 얼마고? 6이야. 이거거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요점인 거야. 요점인 거고. 됐어? 그러면 2하고 4는 등속이야. 자, 얘가 이 떨어진 면적을 찾아봐. 2A만큼 떨어져야 돼. 맞지? 얘는 증가한 건 4A만큼 늘어나야 돼. 여기서 2A 줄고, 맞지? 4A 늘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고? 2A 줄고. 요 지점에서, 여기 등속 운동하냐? 4A 늘어야 된다고. 이해 가냐? 네. 그런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2A하고 마이너스 2A 줄어서, 그지? 4A만큼 커진 게 속도 변화잖아. 얼마가 되면 돼? 이 차이 속도가. 이만큼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속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얼마냐? 4 마이너스 2A지? 그잖아.
4-2a에다가 4a를 더한 게 얼마면 되냐고. 6이면 되잖아. 맞잖아. 그래서 구하면 된다고. a는 얼마 나오겠냐? 1 나온다니까? 아, 눈대중으로 봐봐. 눈공으로 봐도 여기서 줄어든 거보다 2배가 커지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얼마겠냐고. 2지 당연히 이거. 2 줄여서 4 늘면 6 되는 거 아니요? 근데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 속도가 4-2a라고. 근데 그게 다시 4a만큼 커지면 6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냐? a는 1이야. 그래서 5초일 때 가속도 여긴 2잖아. a가 1이니까 2-1이 되는 거니까 이건 맞았고, 3초일 때 속력은 2가 답이죠. 이 속도에서 유지돼야죠. 점 P에서 Q까지 거리를 물어봤는데 요 면적을 구해보자. 2하고 4 평균 3이잖아. 3이 6m. 2는 4m. 2하고 6의 평균은 4지? 4 곱하기 2, 8m, 18m가 답이야. 이해 갔어요? 어렵죠? 그지? 아마 숫자를 이렇게 A, EA로 주진 않고요. 딴 걸 바꾸겠지만, 여기다 봐요. 처음 속도에서 여기 빠지면 4-2a만큼 여기 순간 속도라는 거 꼭 알고, 거기다 4a를 더한 게 6이라는 것만 안다면 풀립니다. 아셨습니까?